역시 생일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케이크잖아요. 케이크를 드시더라도 또 현명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좋은 팁을 좀 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사 신아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내과의 정찬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조재형입니다. 시즌2부터는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서 저건 딱 내 얘기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정말 구체적인 거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아마 더 즐겁게 또 재밌고 유익하게 보아주시길 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당뇨인의 생일상 차려보기에서 생일날 됐을 때 정말 먹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실 텐데 당뇨라는 이유 때문에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족분들과 즐기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날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두 분은 생일날 되시면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네. 개인적으로 또 고기를 좋아해서 네. 고기도 구워 먹고 케이크도 항상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에는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요. 선물 원합니다. 맞습니다. 역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고, 저도 뭐 고기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보통 생일에는 본인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. 당뇨인은 그러면 어떤 메뉴를 좀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보통의 생일상은 밥에 뭐 미역국에 뭐 불고기나 잡채, 뭐 갈비찜 이렇게 평상시에 잘 먹지 못했던 이런 음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, 혈당을 빨리 올리는 탄수화물 음식들이 아마 많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안 먹을 수는 없고,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만만한 혈당 상승과 조절을 위해서 정말 특히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는 게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인데,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군이 곡류군입니다. 그래서 곡류군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밥, 아마 생일에는 이제 뭐 약간 장수의 의미로 이런 면도 드실 거고요. 그리고 잡채 같은 것도 이런 면의 한 종류고, 케이크에 들어가 있는 빵도 그렇고 떡도 드시는 경우가 있으시죠. 그리고 이런 묵반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곡류군인데요. 중요한 거는 양을 적당하게 잘 드셔야 되는데, 생일상이다 하더라도 이제 약간 미니 뷔페처럼 생각을 하셔서 앞접시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적당량 이렇게 덜어 드시면은 과식도 피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지만 양을 좀 줄여서 네. 좀 먹어야 된다,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,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가 또 가늠이 안 되는데 그걸 잠깐 조언해 주시죠.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양을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같은 군끼리는 영양소도 같고 또 열량도 같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밥 3분의 1공기가 1교환에 해당이 돼서 10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. 같은 양으로 이런 면 종류 같은 경우에는 마른 국수나 뭐 당면 같은 경우는 한 30g 정도인데, 삶으면 밥 공기에 담았을 때 한 90g 정도라서 한 반 공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 한 50g 정도가 밥 3분의 1공이랑 똑같아서 인절미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묵반찬이 있으시면은 묵 같은 경우는 한 200g 정도라서 한 반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끼니에 한 공기 정도를 드신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여러 가지 곡류군 식품들을 생일상에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을 좀 줄여야 되는데, 밥 3분의 1공기가 1교환이기 때문에 한 공기는 3교환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밥을 1교환으로 줄이고 나머지 2교환을 이런 떡이나 면을 드시면은 평상시에 드셨던 밥 한 공기와 같은 양을 드시는 거와 같겠습니다. 그러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하되 양을 교환을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하다, 이런 말씀이신데,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 양이 너무 적지 않아 이런 이제 하실 것 같은데, 결국에 밥량이 줄면은 배가 고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오늘 칸 영화제에서 방금 도착하신 우리 정찬희 교수님께서 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야, 네. 밥 외에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드셔도 안 드셨다고 생각을 해요. 배가 부르지 않아요. 그래서 심지어는 밥 안 드시고 다른 거 뭐 국수 드셨어도
밥 안 먹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일상에서도 만약에 밥량을 뭐 3분의 1로 이렇게 줄이면 포만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식사 시작 시에 오히려 이제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포만감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단백질 종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탄수화물, 곡류 같은 것을 섭취하시면 이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혈당은 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날이니까 역시 이제 육류나 생선 섭취가 아마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? 네. 그날의 메인 메뉴가 아마 고기나 생선일 텐데요. 이런 고기나 생선에 있는 단백질 식품은 식후에 혈당도 좀 완만하게 올리고 포만감도 유지해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꼭 드셔야 되는 식품인데요. 문제는 이런 단백질 식품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도 많기 때문에 과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식후 혈당도 올라가고 올라간 혈당이 그 다음 끼니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곡류군처럼 뷔페처럼 생각하시고 좀 적당량 이렇게 덜어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같은 육류라도 기름기가 좀 많은 부위일수록 포화지방산 함량도 많고 또 식후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도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생일상 메뉴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갈비찜이거든요. 네. 지방이 막 많이 네. 기름기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설탕도 맞습니다. 네. 지방 부위가 가장 높은 또 갈비를 사용을 하고 달고 짠 양념들을 네. 재워서 하는 양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량만 드시더라도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영양사 입장에서 조금 더 권장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방이 조금 낮은 뭐 안심 부위를 좀 이렇게 구워 드신다거나 아니면 불고기에 해당되는 부위도 이제 우둔살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야채를 좀 같이 곁들여 드시면 또 좋은 메뉴가 될 수가 있고요.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생선이나 이 연어 요리 같은 것도 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양을 드셔야 되는지 이제 식품 모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네, 보여주시죠. 양이 좀 적어 보이죠? 네, 턱없이 적어보는데 이게 1교환에 해당되는 단백질 양인데 육류 같은 경우는 한 40g 정도 되고 구우면 한 3점 정도 되는 양이고요.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되는데 작은 이런 토막으로 한 토막 해서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의 양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계란으로는 한 알 정도 그 다음에 두부는 대략 한 80g 정도 되는 한 5분의 1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끼니에 권장하는 양은 한 2에서 3교환 정도이기 때문에 고기랑 그 다음에 뭐 생선, 계란 이렇게 드시면은 한 끼니에 한 2에서 3교환 정도를 드시는 거라서 평상시에 드셨던 양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곡류에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육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생일날 정말 많이 차려놓고 많이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 양을 잘 조절하라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역시 생일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케이크잖아요. 시청자분들께서도 생일이실 때는 아마 역시 이런 케이크가 먹고 싶어지실 텐데 케이크를 드시더라도 또 현명히 먹는 방법에 대해서 뭐 치즈 케이크가 낫다든가 뭐 고구마 케이크 낫다든가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좋은 팁을 좀 주시죠. 네네. 가장 좀 피했으면 하는 음식이 사실은 케이크이긴 합니다. 네네. 근데 밀가루에 버터에 뭐 생크림, 혈당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소량만 드시더라도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갈 수 네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중에 제과점에 있는 케이크의 영양 성분을 좀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100g당 한 300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. 케이크 100g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요? 이게 그 케이크마다 사실 중량이 좀 달라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조각이 한 한 조각 100g에서 정도. 한 150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조각 이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식사랑 함께 드시는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. 식사를 하시고 혈당이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식후 한 2시간 정도의 이제 간식 시간에 네네.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치즈 케이크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치즈 함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고구마나 뭐 이런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또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서 생각보다 치즈케이크가 당류나 이런 탄수화물이 적지가 않더라고요. 예. 가급적이면 이런 영양 성분 표시를 좀 확인을 하셔서 당류나 탄수화물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
네, 지금 오늘 이제 케이크도 얘기했고 어육류, 곡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집에서 내가 해 먹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을 것 같거든요. 외식을 해야 되는 게 많을 텐데 그럼 어떤 메뉴를 한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? 외식 메뉴를 선택을 할 때도 너무 한쪽으로 영양소가 치우치지 않는 메뉴를 선택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. 그래서 뻔한 얘기 한다고 또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적당히 단백질도 있으면서 채소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네, 그런 네, 메뉴들을 추천을 드려서요. 한정식이나 뭐 한식 백반이나 샤브샤브 같은 거라든지 전골 요리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빨갛게 양념 많이 들어간 거는 별로 권하지 않으시는 거죠? 네네. 그런 건 또 네. 이제 아무래도 기름기도 좀 있긴 네, 해가지고 그럼요. 열량이 좀 높을 것 같아서요. 네. 저희 외식 시 메뉴 선택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이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참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도 좋을지 한번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혈당 조절이 평소에 적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생일날에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것이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평소에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렇게 합성을 해내는데 그런 과정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주 전에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안 해버리신다든지 식사를 건너뛰고 술만 드신다든지 하면은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막걸리나 과실주는 곡주에 해당되기 네. 때문에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술 종류 중에서는 그런 곡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생일상 차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두 분 선생님들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생일날까지 평상시에 꼭 먹던 음식만 드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. 아무래도 생일상 메뉴에 혈당을 많이 올리는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 조절해서 드시는 게 또 필요하겠고 특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케이크라든지 떡 이런 종류들은 식사와 반드시 간격을 두고 간식 정도로 해서 적당량 드시게 되면 혈당도 관리가 잘 되실 거고요. 또 즐거운 생일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외래에서 환자분들 만나 뵐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유용했습니다. 네,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이걸 같이 보시는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다 아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지만 골고루 드시면서도 양만 줄여서 잘 하시면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